비트코인 채굴업체 허트팔 CEO는 미국 대형은행들이 BTC 직접 매입을 위해 연락이 따로 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2024년 4월 6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8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61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5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강세, 국채는 하락 증시는 상승.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만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 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20만 명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높게 나왔으며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로 나타나며 고용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고용이 탄탄하면 금리 인하가 늦춰져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번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며 하락하던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고용의 안정화는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신호라 국채 가격은 더 하락하였습니다. 2. 중국인 먹튀 이젠 안 돼. 한국 건보 연 121억 원 아낄 예정.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명목은 국내에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도 가족들이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 자격 없이 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이용해왔던 수법을 막고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인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32만 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지만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된다고 전하였습니다. 3. 미국은 유럽 안 지켜준다. 자체 방산 강화 라인메탈. 세계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독일의 라인메탈 아르민 파페르거 최고 경영자 CEO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럽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유럽보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방산업계와 경쟁하려면 유럽 방산업계가 규모와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통합과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산업체는 서로 경쟁 관계로 쪼개져 있고 국방비를 지출하는 각국 정부가 전략적 공급망과 공장, 일자리, 기술을 통제하려 하는 등 일종의 국가주의 때문에 방산 분야 통합과 협력이 어렵다고 FT는 지적하였습니다.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집중 위에 인적 분할 단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법인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가칭 지주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에서 한화인더스트리얼 쪽으로 AI 보안 솔루션 담당 한화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 담당 한화정밀기계를 이동시켰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을 놓는 등 방산항공 우주를 집중하기 위한 체질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5. LG화학 안산시와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 LG화학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깨끗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안산시 생활 폐기물 중 폐비닐은 연간 약 1만 5천 톤 수준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거된 폐비닐은 비용을 들여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생산업체로 처리해왔었습니다. 안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일부를 LG화학에 제공하는데 LG화학은 이를 받아 열분해유 공장에서 화학적 재활용으로 폐비닐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발표하였습니다. 6. 조류독감, 소를 통한 인간 감염은 처음. 미국 텍사스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소와 접촉한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내 가금류를 통해 옮기던 조류독감을 소가 걸려 인간에게 옮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류독감에 걸린 소는 발열, 걸쭉하고 변색된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고 소에게서 나온 우유는 저온 살균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소와의 접촉을 통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낙농업 종사자로 결막염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인간이 조류독감에 걸린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가금류가 아닌 소는 이번이 처음인데 조류인플루엔자 변이에 감염되는 포유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은 수백만 마리의 새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48종의 포유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조류독감으로 인해 46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전하였습니다. 7. 주식거래 내년부터 밤 8시까지? 내년부터 대체거래소 ATS를 통한 주식거래가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진다 전하였습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 설립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ATS 거래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가닥을 잡았다며 거래소들은 야간 거래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TS 설립에 적극 협력하는 중이라 전하였습니다. ATS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840종목과 코스닥 1718종목 중 일부 종목을 선별해 700여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며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에게 더 빠른 매매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 3년 내 주식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8. 전세계 전기차 리튬 공급 상황 및 기업 설명. 23년 전세계 리튬 공급량은 96만 톤이고 배터리 위주로 쓰이는 리튬은 69만 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튬 회사는 총 4곳으로 SQM, 엘버말, 감펑, 아르카디움이 있으며
SQM은 칠레 회사로 1968년 설립되었고 에버말과 함께 세계 리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염호를 주로 갖고 있으며 탄산리튬 위주의 채굴로 전체 16.8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70%가 리튬 매출이다 보니 수요의 악재로 2022년 107억 달러 매출 이후 올해 49억 달러 예상치까지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영업마진이 35에서 38%를 유지하며 좋기에 업황 반전 시 다시 성장할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버말은 미국 기업으로 칠레, 호주, 미국의 염호와 광산을 가지고 있으며 23년 총 13.5만 톤의 리튬을 생산해냈으며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21년 33억 달러 매출에서 23년 95억 달러를 찍고 올해 86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마진이 22년 35%에서 23년 21%, 올해 14%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펑은 중국 기업으로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으며 23년 총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해냈으며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전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3년 매출은 56억 달러이며 영업마진은 22년 43%에서 23년 19% 감소 이후 올해 21% 정도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움은 글로벌 5위 미국 기업과 10위 호주 기업이 합병하며 탄생한 기업인데 생산설비 기준으로 글로벌 3위이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로 올라선 회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광산을 들고 있는데 올해 18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튬 기업들은 3만 톤 이하가 많으며 대규모 물량이 많은 남미 쪽은 SQM과 에버말 쪽이 잡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홀딩스는 광양에 작년 11월에 1공장, 올해 4월 2공장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4월 말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 공장도 건설이 시작되어 완공되면 총 6.8만 톤의 리튬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추후 추가 준공 계획 등을 합치면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5에서 6위의 리튬 회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비트코인 채굴업체 허트팔 CEO는 미국 대형은행들이 BTC 직접 매입을 위해 연락이 따로 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